어느덧 뜨거운 태양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늦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뜨거운 설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사랑은 젊은이들의 특권이라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황혼 재혼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도 새로운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다. 자식들 얼굴 보기는 어떻게 하려고? 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지만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이런 변화가 과연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강인숙 여사입니다. 20살에 결혼하여 평생을 남편과 두 아이,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그녀는 5년 전 지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에 식음을 전폐했지만 씩씩하고 독립적인 성격 덕분에 인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죠. 오랫동안 운영했던 작은 반찬 가게를 접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본어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인숙 여사는 넓은 집에 홀로 남았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올 때면 문득 밀려오는 쓸쓸함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에 콧방귀를 뀌다가도 때론 막연한 그리움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인숙 여사는 스마트폰 강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인숙 여사와 같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최성호 씨였습니다. 성호 씨는 인숙 여사보다 한 살 위였지만 누가 봐도 동안인 외모에 늘 유머를 잃지 않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냈습니다. 두 사람은 강좌 첫날부터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강인숙, 자네가 왜 여기에? 최성호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풋풋했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늘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인숙 여사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고 시답지 않은 농담에도 푸근한 웃음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 여사는 잊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창과의 반가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지만 어느새 성호 씨를 만나는 날이면 평소보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인숙이 얼굴이 요즘 아주 화색이 돌았어.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며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 여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인숙 여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인숙아,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경양식집 한번 가볼까? 거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 오랜만에 듣는 인숙아라는 호칭에 인숙 여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외로움을 성호 씨는 말없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인숙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 약속을 잡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애들도 다 컸는데 남편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또 이런 망설임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희망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사랑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 인숙 여사는 옷장을 뒤져 가장 아끼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에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인 옛 경양식집 앞에서 성우 씨는 말끔한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양식집 안은 샹들리에와 푹신한 벨벳 의자, 그리고 흘러나오는 올드 팝송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조차도 두 사람의 지난 시절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자 성우 씨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인수가 우리 학창시절에는 여기 함박스테이크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실컷 먹을 수 있으니 감개무량하네. 인숙 여사는 그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함박스테이크가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성우 씨는 아내와의 사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충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숙 여사는 공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독립시킨 그의 어깨에 짊어졌을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겨웠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래도 자녀분들이 곁에 있어 든든하셨겠어요. 인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제 품을 떠나니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더군요. 자식들 앞에선 내색도 못하고 혼자 쓸쓸함을 삼켰던 날이 많았습니다. 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성우 씨는 인숙 여사에게 영화를 볼 것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에 두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성우 씨는 인숙 여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인수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 너 덕분에 잊었던 행복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성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인숙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쏟아올랐습니다. 저도요, 성우 씨. 덕분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인숙 여사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성우 씨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금 느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만큼이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감정은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시련들은 무엇일까요? 인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듯 복잡했습니다. 성우 씨와의 만남은 분명 오랜만에 맛보는 설렘과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5년, 그동안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엄마의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홀로 사귀어야 했던 외로움과 허전함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다시금 깨어난 것이죠. 그날 이후 인숙 여사와 성우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만났고 전화통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서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박한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우 씨는 인숙 여사가 무심코 던진 말도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만남에서 작은 선물로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인숙 여사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로맨틱한 대우에 어색하면서도 내심 즐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자 의무로만 느껴졌던 자신이 성우 씨 앞에서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다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고 한층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행복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숙 여사는 친구들에게도 쉬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혹여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또는 늙은이의 주책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직설적인 성격이라 혹시나 어머니의 감정을 가볍게 치부할까 걱정되었고, 딸 은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숙 여사의 새 출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우 씨와 만날 때마다 항상 오늘 아침에는 문화센터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라며 불안감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런 인숙 여사를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인숙아,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남 눈치를 본다고 그래. 남은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내 떠나보내고 우리 아이들 눈치 보느라 혼자 외롭게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까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내 곁에 있고 싶다. 성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인숙 여사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몇 번의 깊은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우 씨는 조심스럽게 인숙 여사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인숙아,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할 반려자로 살면 어떨까? 곁에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주면서. 인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삼 그녀의 가슴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인숙 여사는 큰맘 먹고 주말 저녁 식사에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영, 딸 은주와 사위 상철을 초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이지 않는 자녀들이었기에 그녀는 무언가 큰일을 앞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능숙하게 식사 준비를 돕는 동안 은주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상기된 표정을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하신데요? 은주의 질문에 인숙 여사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인숙 여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단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인숙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은주의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 만나는 분이 생겼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은 혹시 재혼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눈치를 보며 남편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주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는 아직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나고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세요? 아빠는 뭐가 돼요, 대체?
은주의 말은 인숙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표정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럼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하는 거니? 하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 상철은 어색하게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 지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크게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야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 재혼까지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좀 더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재산 문제 같은 건 없으신 건가요? 괜히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준의 말에 인숙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가 평생 일해서 남긴 재산을 엄마가 함부로 할 것 같아 보이니? 너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식사 자리는 한순간에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숙 여사는 자신의 외로움과 새로운 행복에 대한 갈망을 설명하려 했지만 자식들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걱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오해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과연 인숙 여사는 자녀들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우 씨의 자녀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황혼 로맨스는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가족 식사 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냉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고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불신과 의심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엄마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자식들을 서둘러 보낸 후 인숙 여사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거실의 정막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과 은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 자식들은 내 행복보다는 재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걸까? 사랑하는 자식들의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5년 동안 그녀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당당하고 밝은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그런 그녀의 삶에 다시 따스한 빛을 비춰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시각, 인숙 여사는 망설이다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피로와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성우 씨, 오늘 애들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우 씨는 인숙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아, 괜찮아.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어. 하지만 난 괜찮아.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우 씨의 위로에 인숙 여사의 눈시울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우 씨, 우리 아이들은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재산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제가 재혼을 하는 게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성우 씨는 한숨을 쉬며 인숙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인숙아,
아이들이 그러는 건 다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자.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을 거야. 아직 우리 같은 나이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세상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걸.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거야. 하지만 인수가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성우 씨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은 인숙 여사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감정을 지켜내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한편 민중과 은주에게도 어머니의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내 지영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게다가 재혼까지 생각하다니. 말도 안 돼. 지영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행복하시는 거잖아요. 행복? 행복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 그 남자가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면 어쩌려고? 우리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 또 민준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동시에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혹시 모를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혹여 어머니가 상처라도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속에는 미처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 역시 남편 상철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의지해서 살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재혼이라니. 나는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은주의 슬픔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이제껏 의지해온 어머니마저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이 현재는 오해와 불신이라는 삐뚤어진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 씨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숙 여사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준영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좋아요. 어떤 분이신데요? 하지만 딸 미니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만나 재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분은 누구시고 아버지께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인숙 여사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미니의 반응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소박한 행복마저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미니야,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 너희 엄마도 분명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야. 하지만 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행복 좋죠. 그런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희랑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뭘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성우 씨는 그제야 자신의 성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숙 여사와 성우 씨의 새로운 사랑은 이렇듯 양쪽 자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그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자식들의 깊은 불신과 오해를 걷어내고 각자의 가족에게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이 황혼 로맨스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 갈등과 치유의 여정을 예고합니다. 자식들의 싸늘한 반응과 이어진 대화는 인속 여사와 성우 씨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단어는 인속 여사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노년의 행복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선 것일까? 복잡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우 씨 또한 자신의 딸 미니의 강경한 태도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동시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속 여사와 성우 씨는 이전처럼 문화센터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거나 주택가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만남은 마치 어린 연인들이 부모님 몰래 데이트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애틋했지만 때로는 서글픈 감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속 여사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 나이에 연애하는 것도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나 봐요. 마치 죄인된 기분이에요. 성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인수가.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그저 우리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이런 과정도 우리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지만 사랑의 힘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인숙 여사의 아들 민주는 그날 이후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듯 했지만 대화의 끝은 늘 성우 씨 이야기로 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재산은 있으신지, 자녀분들은 몇 명인지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최소한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민준의 말에는 어딘가 탐색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 관리와 어머니의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인속 여사는 아들의 의심 가득한 질문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를 못 믿는 거니?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낯선 분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외로우실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민준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딸 은주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인숙 여사를 찾아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번에 아빠 산소 다녀왔는데 자꾸 아빠 얼굴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엄마마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은주의 눈물과 아버지를 팔아 자신을 설득하려는 모습에 인숙 여사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상처 또한 깊어갔습니다. 자신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남은 인생마저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딸의 눈물이 순수한 슬픔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편 성우 씨의 딸 민희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거의 두절했습니다. 아들 준영이 중간에서 아버지, 그래도 민희가 좀 예민하게 구는 면이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며 위로했지만 민희의 차가운 태도는 성우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민희는 직접 인속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희는 잔뜩날이 선 목소리로 인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 재산 많지 않으세요. 평생 모은 돈도 저랑 오빠 결혼시키고 가게 접으면서 다 쓰고 남은 건 이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는 건 좋지만 저희 어머니 자리 감히 넘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재산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민희의 노골적인 발언에 인숙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모욕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성호 씨 재산 때문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서운하네요. 저도 제 가진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인숙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민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아버지랑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은 이대로가 평화롭습니다. 민희의 냉정한 한마디는 인숙 여사의 마음에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숙 여사는 성호 씨에게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성호 씨와 그의 자식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없었고 자신 역시 자식들과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성호 씨도 인숙 여사의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민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민희는 오히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왔으니 이제 정리되겠죠라고 말하며 떳떳해했습니다. 성호 씨는 민희에게 화를 내며 인숙 여사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인숙 여사의 오랜 친구인 숙자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숙자 여사는 인숙 여사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지만 비교적 일찍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숙 여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어디 아프니? 또 인숙 여사는 마침내 숙자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와 민희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숙자 여사는 인숙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인숙아,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왜 너의 행복을 남의 눈치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니?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잖아. 그런데 왜 너는 자식들 인생에 맞춰서 살려고 해? 나는 나대로의 행복을 찾아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누가 책임져 줄 건데? 너 혼자 평생을 외롭게 사는 게 과연 자식들이 바라는 진짜 모습일까? 아니야. 결국 외로움과 고독은 너의 몫이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니까 다들 인정해 주더라. 포기하지 마, 인숙아. 너의 인생이야. 숙자 여사의 따뜻한 위로는 인숙 여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성호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던 성호 씨.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성호 씨의 사랑은 이토록 큰 시련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또한 모색해야 했습니다. 과연 인숙 여사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포용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호 씨와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숙자 여사의 진심 어린 조언은 인숙 여사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이 외로움과 고독을 다시금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금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 역시 젊은 날이 그것 못지않게 순수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 여사는 망설임 없이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불안과 망설임이 사라진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성호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약했어요. 성호 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결심을 읽고 안도했습니다. 인수가 괜찮아. 나도 그랬어. 우리 서로 의지해서 이 어려움 극복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옳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함께 맞서기로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반대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녀들의 반대를 극복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재산 문제와 배신감이었습니다. 특히 민희의 노골적인 재산 언급과 민준의 의심은 두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침착하게 제안했습니다. 인수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대응하자.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이라면 우리 각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재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도 생각해보자. 인숙 여사는 처음에는 이런 제안에 서글픈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성호 씨의 진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성호 씨.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의심을 줄 여지를 주지 말아요. 먼저 성호 씨는 아들 준영과 딸 민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한 점은 이 모든 일을 너희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내 행복만 먼저 생각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를 믿어다오. 인숙 씨는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렴. 민희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성호 씨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더구나. 인숙 씨는 그런 나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인숙 씨를 어머니 대신으로 여기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내 반려자로 인정해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어서 성호 씨는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 나는 인숙 씨에게 단 1원도 바라지 않아. 그리고 내 재산 역시 너희들에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물려줄 거야. 인숙 씨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나에게 전혀 기대하는 것이 없어. 우리가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생각이야. 혹시라도 너희들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모든 준비를 할 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성호 씨의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 또한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은 전달된 듯 했습니다. 인숙 여사 또한 아들 민준과 딸 은주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은주야.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야. 그런데 엄마도 너희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밤중에 불 꺼진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희들은 상상조차 못할 거야. 이 넓은 집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것도 아프고, 서러울 때 기댈 어깨 하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을 엄마는 너희들 모르게 혼자 감당해 왔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과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숙 여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엄마가 너희들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엄마가 함부로 할 것 같았니? 엄마는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을 존중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강요할 생각도 없어. 그저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동반자를 찾은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고백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 여사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엄마는 성우 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엄마는 성우 씨와 함께 너희들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우리의 행복이 너희들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부디 너희들이 엄마의 이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인숙 여사의 진심은 자식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은주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측 자녀들과의 개별 대화 이후 성우 씨는 인숙 여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인숙아, 이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말이야. 쉽지 않겠지만 피해서는 안 될 과정이야. 인숙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다시금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성우 씨.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볼게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양측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과연 인숙 여사와 성우 씨는 오랜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가득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들의 황혼 로맨스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니어들이 직면하는 갈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대장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대망의 만남에서 펼쳐질 파란만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인숙 여사와 성우 씨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양측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은주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고 민희는 끝내 불참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겨우 아들 준영과 인숙 여사의 자녀들만 모인 어색한 상견례 자리. 인숙 여사는 직접 공수해온 다과를 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성우 씨는 침착하게 인숙 여사의 옆에 앉아 차례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건성으로 목례를 했고 은주는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나마 준영만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성우 씨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건 인숙 씨와의 만남이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평생을 혼자 지내온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외로웠어. 아버지를 너희들의 아빠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 준다면 아버지가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인숙 여사는 성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인숙 여사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특히 은주 너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때문에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슬프고 버겁다는 것 엄마도 다 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너희들의 엄마가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지새울 때 혹은 아플 때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단다. 인숙 여사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우 씨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다. 엄마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철없는 만남이 아니란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질문했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건 아닌지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어머니 노후와 저희 형제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텐데요. 민준의 솔직한 걱정에 인숙 여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너희 아빠가 남긴 재산에 성우 씨는 단 1원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성우 씨 재산에 욕심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서로 약속했고 필요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명확히 해둘 수도 있다. 이 결혼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성우 씨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은 각자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합의했다. 서로의 재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서로의 반려자로서 남은 생을 함께할 뿐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우 씨의 아들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외로워하시는 걸 오래 지켜봤기에 인수. 어머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는 아들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 누나 미니가 좀 민감해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영의 솔직한 발언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성우 씨는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분이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인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 너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숙 씨가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아버지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혹시 나중에 너희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서 우리가 인사드리고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는다면 너희 마음이 좀 더 풀릴 수 있겠니? 성우 씨의 이 제안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성우 씨의 진정성과 배려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성우 씨의 모습에 민준의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희는 결국 불참했고 은주는 눈물만 흘릴 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역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운 불신과 미움의 감정 대신 상대방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인숙 여사는 은주의 눈물 속에서 복잡한 사랑과 그리움을 보았고 민준의 걱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읽어냈습니다.
성우 씨 또한 미니의 불참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딸의 애착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속 여사와 성우 씨는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가끔은 찾아오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고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성우 씨가 민준의 사업에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인속 여사가 준영의 아기 돌잔치에 참석하여 함께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먹했던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성우 씨의 제안대로 인속 여사와 성우 씨가 함께 민준과 은주의 아버지 산소를 찾았던 날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진심을 담아 고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인속 여사는 눈물로 남편에게 자신의 행복을 빌어달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과 은주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닫아두었던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머니의 새 동반자를 넘어 자신들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한 명의 인간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오랜 불신과 미움의 벽을 허물고 마침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인속 여사와 성우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조용히 서로의 반려자가 됨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니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지만 준영은 밝은 미소로 아버지를 축복했습니다. 인속 여사의 민주는 다소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은주는 환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 인속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성우 씨의 손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혼 재혼은 이처럼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오해, 불신과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시니어들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속 여사와 성우 씨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재혼을 넘어 노년의 사랑과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막을 올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포용이 가득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